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성과 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17만 9천 유엔입니다. 중위층의 총 자산은 163만 유엔입니다. 그래서 중위층의 총 자산은 평균치보다 155만 유엔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6.5%는 빚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은행에 저당 잡힌 가구 부채는 75.9%입니다. 4월 26일 웨이푸스팡이란 위챗 계정의 네티즌은 중국인민은행 통계를 인용해 절반 이상의 중국 가구가 이미 파산 지경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아주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빈부 차이가 아주 현저해 중산층이 사실 취약하다는 겁니다. 평균 가구 자산이 317만 9천 유엔이라는 것은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중앙은행 보고에 따르면 총 자산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의 6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위 10%는 47.5%를 차지합니다. 반면 최하위 20% 가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 가정의 50%의 부는 10%가 확고하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가정의 절반 이상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은행 소유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개별 가구들의 은행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웨이푸스팡이란 이 네티즌은 일반인들에게 재테크를 멀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재테크를 하려 하다 사기극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진 가구의 금융자산 가운데 부채 비율은 44.6%입니다. 이 가운데 부채 가정의 금융자산 부채율은 85.3%인데 중위 가구의 부채 비율은 117.3%입니다. 이는 절반 이상 가정의 금융자산 부채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최근 큰 무리를 빚은 중국 은행의 원유 선물 상품 원유보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큰 수업료를 지불케 했습니다. 손해가 300억 유엔에 달해 재산을 날린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재테크 상품은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배경이든 누구도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사정없이 돈을 뜯어냅니다. 손해를 볼 때는 그대로 책임을 방기합니다. 4월 하순 원유보 사건으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롱장성의 중국은행 지점 앞에 피해자가 망연자실의 바닥에 주저앉아 항의하고 은행 직원이 달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 위험을 은행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은행 앞에는 플랜카드를 들고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합니다. 국제 원유가가 전에 없이 폭락세가 되자 중국 은행이 고객들의 투자 금액을 날린 겁니다. 해롱장성뿐 아니라 광저우,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서 은행에 몰려가 항의하는가 하면 자살 소동도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개인 가구의 통장 잔고가 7,990억 유엔이 줄었습니다. 일반 가정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대출은 6,818억 유엔이 증가했습니다. 종업원이 면을 뽑고 있는 이곳은 식당이 아닙니다. 중국 윈난 리장의 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대신 면을 뽑고 만두를 빚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기자 유치원 측은 교사들을 재교육해 요리사로 변신시켰습니다. 유치원 건물 월세에다 교사의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한 유치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허베이의 한 유치원은 고기를 구워 팔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캠퍼스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합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돈을 버는 업종이 요식업입니다. 손님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식재료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꼬치에 고기를 꿰고 있습니다. 미끄럼틀과 모래 놀이터가 있는 유치원 마당에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받습니다. 낮에는 고기꼬치를 굽고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자녀 정책이 오랫동안 실행된 중국에서 유치원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던 업종입니다. 아이 교육에 부모들이 돈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유치원이 한산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차 도매 시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광저우 빵춘입니다. 과거 보이차가 최고가로 팔려나간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보이차 한 덩어리가 10만 유엔, 20만 유엔에 팔리던 곳인데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중국 화싱증권의 브루스 팡 연구원은 1분기에만 50만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타이 증권도 7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2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전의 왕정자산관리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천재는 현재 2억 500만 명이 마찰적 실업 상태에 처했으며 실업률이 25%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미화교 경제학자 청샤오농은 이번 실업의 물결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적인 것도 주기적인 것도 아닌 영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수 이상의 중국 기업은 무역에 종사하는데 주문이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청샤오농은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이 흥에 겨워 자만했던 과거 30년이 완전히 저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샤오농은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삼중 충격으로 부동산 거품과 지적재산권 침해가 불러온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우한 폐렴이 가중시킨 미중 관계 악화와 전세계 손해배상 청구 물결을 꼽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기관들은 중국의 실업률을 20에서 25%로 추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3억에 달하는 농민공들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